퇴직금 3억 프랜차이즈 본사에 날렸습니다. 새벽 4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배달을 나섭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관리팀장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적금 1억 그 모든 돈을 맛있는 갈비왕이라는 프랜차이즈에 넣었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던 저는 1년 반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김선태, 올해 60살입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2달째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놀고 있어도 되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동네 카페에서 만난 박영수 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영수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항상 여유로워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죠.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퇴직하셨나 봐요? 네, 2달 전에요. 저도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좀 답답하네요. 아, 그럼 저 같은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뭘 하시는데요? 갈비집 프랜차이즈 해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음식점은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도와줘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한 달에 순수익이 1,000만 원씩 나와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보여드릴까요? 박영수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은행 앱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달 큰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무한리필이 요즘 대세거든요.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박영수 씨가 갈비집 프랜차이즈 한다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해. 아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음식점을 해본 적이 있어.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가르쳐 준다고 해.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일단 더 알아보자. 그 후 일주일 동안 박영수 씨와 자주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사가 정말 체계적이에요. 메뉴부터 운영 방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줘요. 초기 투자는 얼마나 들어요? 5억 정도인데 공동 창업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했지만요. 5억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걱정 마세요. 본사에서 대출도 도와줘요. 그리고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계속해서 성공 사례를 들려줬어요. 제 친구도 작년에 시작해서 벌써 투자금 절반 회수했어요. 본사 지원이 그렇게 좋아요? 마케팅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모든 걸 해줘요. 제가 뭘 몰라도 본사에서 다 알려주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2주 정도 고민한 후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번 해볼까? 위험하지 않을까? 박영수 씨 말로는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고 해.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우리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더 신중하게 알아보자. 일단 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마침내 박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본사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담당 팀장한테 연락해 드릴게요. 강남 20층 빌딩에 위치한 맛있는 갈비왕 본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본사는 정말 번듯했습니다. 반짝이는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각종 수상 내역들. 역시 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팀장이라는 남성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김선태 대표님, 환영합니다. 박영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다고 하던데 정말 좋은 분 소개받으셨네요. 김 팀장은 대형 모니터를 켜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맛있는 갈비왕은 작년에 창업해서 벌써 전국에 50개 매장을 오픈했어요. 화면에 전국 지도가 나타나면서 매장 위치들이 표시됐습니다. 모든 매장이 흑자 운영 중이고 평균 회전율이 하루 8회전입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와요. 순수익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무한리필 시장이 지금 완전히 호황이거든요. 특히 저희는 시스템이 완벽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김 팀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 성공 비결이에요. 본사에서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개발, 마케팅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려요. 정말 든든하네요. 제가 조금 망설이자 김 팀장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조건은 정말 금방 나가거든요. 어제도 다른 분이 상담하시고 바로 결정하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좀 부족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본사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자는 10%지만 월 수익이 워낙 좋아서 전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10%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일반 은행 대출 받으려면 담보도 있어야 하고 복잡하잖아요. 저희는 간단하게 처리해 드려요. 그리고 수익 보장도 있어서 안전해요. 수익 보장이요? 김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네. 6개월 내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 이하가 되면 본사에서 차액을 보전해 드려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 말에 완전히 안심이 됐어요. 정말요? 그럼 위험이 없겠네요. 당연하죠. 저희가 가맹점주님들 성공시키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에서 전담팀이 있어요. SNS 관리, 배달앱 최적화, 지역 마케팅까지 모든 걸 해드려요. 가맹점주님은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위치가 좋으면 1년 반이면 충분해요. 김선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관리직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빨리 회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검토하시고 입지 선정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돼요. 전 과정을 본사에서 관리해 드려요. 김 팀장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정을 너무 늦게. 하시면 좋은 입지가 다 나가버려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땠어? 정말 체계적이더라. 본사에서 모든 걸 다 도와준다고 해. 수익 보장도 해준다고? 응,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해. 아내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틀 후 본사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A4 용지로 무려 30장이 넘었어요. 서재에서 한 줄 한 줄 읽어봤는데 전문 용어와 법률 용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 가서 김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계약서가 너무 복잡한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김 팀장이 계약서를 빠르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수익 보장 조항이에요. 6개월 내에 하루 평균 매출 150만 원 이하면 본사에서 보전해 드려요. 조건이 있나요?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면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가맹비 조항이고 여기는 대출 관련 내용이에요. 대출 금리가 10%네요. 네. 하지만 수익률을 생각하면 전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오픈 후 3개월부터 시작돼요. 그때쯤이면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을 거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김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입지 선정부터 시작하죠. 정말 좋은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며칠 후 김 팀장과 함께 신도시 상가를 보러 갔어요. 여기 어떠세요? 1층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도 편해요. 40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좋네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 500만 원이에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50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 입지면 적당해요. 1층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요. 하지만 월세만 500만 원이면 하루 매출이 최소 200만 원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평균 매출 150만 원 보장해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2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리는 없나요? 좀 더 저렴한. 김선태 대표님, 음식점은 입지가 생명이에요. 임대료 아끼다가 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정말 금방 나가요. 어제 다른 분도 보러 오셨거든요.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다른 자리는 진짜 없나요? 있기는 한데 지하거나 2층이에요. 그럼 매출이 30% 정도 떨어져요. 그럼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하는 350만 원, 2층은 300만 원이에요. 35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김 팀장이 계속 압박했어요. 대표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층 아니면 힘들어요. 특히 무한리필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와야 하는데 지하나 2층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럼 500만 원으로 가야겠네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임대료는 아깝지만 매출이 확실히 보장되니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본사의 매출 보장을 믿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진행하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500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자리는 6개월 전까지 월세 350만 원에 나왔던 곳이었어요. 본사가 건물주와 미리 짜고 가격을 올린 거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나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면 돼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본사 협력업체에서 다 해드려요. 처음 견적은 8천만 원이었어요.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업체 견적도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본사 규격에 맞는 인테리어는 저희 협력업체에서만 가능해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할 수 없이 본사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사 시작 3일 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태 대표님, 죄송한데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추가 공사요? 배관 구조가 복잡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처음에 왜 확인 안 했나요? 현장에 와보니 예상과 달라서요. 이런 경우는 흔해요. 본사에 항의했더니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물마다 배관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럼 처음 견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본 견적은 맞는데
현장 여건상 추가 작업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전기 공사비가 추가됐어요.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해요. 50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이것도 처음에 확인 안 한 건가요? 한식당 전용 전기 시설이 따로 필요해서요. 2주 후에는 방화시설 설치비가 또 나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추가 방화문 설치하라고 해요. 800만 원이요. 왜 이런 걸 미리 확인 안 하죠? 법규가 자주 바뀌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주방 설비 업그레이드였어요. 무한리필용 그릴 2추가로 필요해요. 1200만 원이요. 처음 견적에 포함 안 된 건가요? 기본 그릴은 포함되어 있는데 회전율을 높이려면 추가 그릴 2 필요해요. 매주 새로운 추가 비용이 나왔습니다. 간판 공사비 추가, 화장실 리모델링, 냉장고 추가 구매, 테이블 교체. 도대체 언제까지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처음 8천만 원이었던 인테리어 비용이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김 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럼 초기 견적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장 여건이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매장이 될 거예요. 이미 5천만 원을 써버린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오픈하면 금방 회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장이 정말 멋있게 나올 거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가맹점주들과 얘기해 보니 모든 매장이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희도 처음 8천만 원이었는데 결국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새로운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본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견적을 제시해서 계약을 유도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당한 거네요. 이미 공사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제서야 본사의 수법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23년 8월 15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3개월간의 공사 끝에 매장은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맹비 5천만 원, 인테리어 1억 3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첫 달 월세 500만 원, 총 투자금이 2억 3천만 원이 되었어요. 본사에서 약속한 대대적인 홍보를 기대했는데 본사 마케팅은 언제 시작되나요? 그건 오픈 후 안정화되면 시작돼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픈할 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계약서 세부 조항에 나와 있어요. 오픈 3개월 후부터 마케팅 지원이 시작돼요. 첫날은 그래도 호기심에 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매출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하지만 그것도 3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손님이 너무 적은데 마케팅 지원 좀 해주세요. 저희가 SNS 포스팅 올려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몇 장 올리는 게 마케팅 지원이라더군요. 더 큰 문제는 원가였어요. 본사에서 강제로 납품받는 고기가 정말 비쌌습니다. 고기값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근처 정육점보다 50%더 비싸요. 품질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1등급만 사용해요. 하지만 맛은 별 차이가 없는데 계약서에 본사 납품업체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처 정육점에서 같은 등급 고기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본사 것만 써야 했어요. 결국 고기 원가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무한리필인데 원가가 50%면
이미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익이 안 나는데요. 초기에는 다 그래요. 안정화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 달 후 하루 평균 매출이 1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산해 보니 끔찍한 현실이 보였어요. 하루 매출 120만 원, 고기 원가 60만 원 50%, 기타 재료비 18만 원 15%, 인건비 30만 원 25%, 월세 일할 계산 16만 원, 전기세, 가스비 5만 원, 본사 로열티 6만 원 5%, 총 지출 135만 원, 실제 손실 15만 원일. 매일 15만 원씩 적자였어요. 이런 식이면 한 달에 450만 원 적자인데요. 본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김 팀장은 어디 갔나요? 정금 갔어요. 이제 제가 담당합니다. 새 담당자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건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요?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본사 마케팅 지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건 3개월 후부터 가능해요. 오픈 3개월 후 본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리 매장도 6개월째 적자예요. 하루 80만 원 나오기도 어려워요. 본사 말로는 다들 잘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공한 매장은 몇 개 안 돼요. 본사가 말한 전국 50개 매장 모두 흑자는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본사 발표 자료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성공 사례들. 다 조작이에요. 실제로는 70% 이상이 적자거든요. 두 번째 충격은 입지 문제였어요. 근처 상인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 작년에도 갈비집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 전에도 치킨집, 족발집 다 망했어요. 그럼 본사는 왜 이 자리를 추천한 거죠? 건물주하고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요. 임대료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본사가 최고의 입지라고 한 곳이 사실은 망한 가게들의 무덤이었어요. 세 번째 충격은 본사의 수익 구조였습니다. 본사는 우리가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한 가맹점주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맹비 5천만 원, 대출 이자월 50만 원, 납품 수수료까지. 본사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면 위약금까지 받으니까 더 좋죠. 위약금이요? 계약서 보세요. 2년 내 폐업하면 1억 원 위약금이에요. 그제서야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정말로 2년 내 폐업 시 위약금 1억 원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네요. 네 번째 충격은 박영수 씨의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 박영수 씨는 본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접근한 거죠. 저처럼 퇴직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보여줬던 은행 앱 화면도 조작된 거였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6개월 차 하루 평균 매출이 8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수익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수익 보장해 주세요.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 이하잖아요. 그때 본사가 꺼낸 카드가 가이드라인 위반이었어요. 실사팀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가이드라인보다 5cm 좁네요. OCM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가이드라인에 테이블 간격 120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재본이 115cm였어요. 이런 세부사항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계약서 부록에 다 나와 있어요. 부록이라는 게
200페이지가 넘는 세부 규정이었어요. 메뉴판 폰트 크기가 규정보다 작네요. 최소 12포인트인데 11포인트네요. 직원 유니폼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정품 맞나요? 화장실 휴지가 지정 브랜드가 아니네요. 조리대 높이가 2cm 낮아요. 하나하나가 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테이블 간격, 조명 밝기, 심지어 화장실 휴지 브랜드까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규정은 처음 들어봤어요. 계약할 때 이런 세부 사항은 설명 안 해줬잖아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서명하셨잖아요. 30페이지짜리 계약서에 200페이지 부록이 붙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완전히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수정하면 수익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수정 비용은 가맹점주 부담이에요. 테이블 교체, 메뉴판 재제작, 유니폼 교체, 조리대 높이 조절.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500만 원을 써서 수정해도 다른 트집을 잡을 거 아닌가요? 실사팀원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할 뿐이에요. 결국 수익 보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후 매출이 하루 평균 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70만 원씩 적자였어요. 하루 매출 60만 원. 1년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 11시까지 매장을 지켰지만 하루 매출이 6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개인 적금을 털어서 10개월째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거실 탁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완전히 망해.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1년째 똑같아.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더 버티면 집까지 날릴 수도 있어.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1년 넘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려온 일을 포기한다는 게,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본사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나요?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데요? 마케팅 지원이라도, 아니면 납품 단가 조정이라도. 그런 건 어렵죠.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럼 매장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도 본사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도받을 사람이 본사.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심사요? 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양도 비용도 있고. 결국 양도도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 팀장의 후임인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넘게 운영하셨으니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린 거죠.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2년 내 폐업하면 1억 원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억 원이요? 그럼 폐업도 못하는 건가요?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노력해 보시죠. 운영 방법을 바꿔보시거나.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는데 한 달 더 버텨봤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손님은 더 줄어들고 적자는 더 커졌어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계약서를 보니 명백한 기만행위네요. 정말요? 수익 보장 조항의 가이드라인 부분이 특히 문제가 많아요. 이건 불공정 약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약금을 안 내도 되나요? 소송을 해봐야겠지만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소송 비용만 3천만 원이었어요. 이미 돈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은 불가능했어요. 결국 1년 6개월 후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1억 원은 분할 납부로 합의했지만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총 손실을 계산해 보니 끔찍했습니다. 투자금 2억 3천만 원, 가맹비 5천만 원, 인테리어 1억 3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운영 중 손실 1억 8천만 원, 위약금 1억 원, 총 손실 5억 1천만 원, 퇴직금 2억, 적금 1억, 그리고 대출 2억 1천만 원. 집을 담보로 잡힌 상태였어요. 58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후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하루 10만 원씩 벌었어요. 60살이 넘어서 하는 배달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대출 이자라도 갚아야 했어요. 2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억을 날리고 깨달은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프랜차이즈 말만 믿고 처음 해보는 장사를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30년간 회사만 다녔지 음식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말만 믿고 덤볐죠. 내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본사도 정부도 아무도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둘째, 전 재산을 걸고 나는 이제 내 모든 걸 걸었다.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퇴직금 2억, 적금 1억, 대출까지 받아서 올인하면 망했을 때 정말 끝이에요. 배수의 진을 쳐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셋째, 60대이신 분들은 돌다리도 10번씩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과 조심함을 가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번 실패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처럼 60살에 배달 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60살에 배달 일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려워요.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시니어 투자 실패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